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용찬입니다. 네, 대선 전까지 아마 매주 알아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오늘 11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TV토론회도 열리고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먼저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번 한 주가 8명의 후보들에게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일요일 예비경선 이제 후보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네. 과연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범진보 여권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32.1%, 이낙연 12.9%, 네. 정세균 6.5%, 추미애 6.4%, 박용진 4.4%, 김두관 1.9%, 최문순 1.5%, 양승조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진보니까 여권이죠. 여권 후보들만 모아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낙연 2위인 이낙연 후보보다도 한 3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론회가 이렇게 세 차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 반명 연대 구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네. 1위 후보인 이재명 따라잡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일 텐데요. 네. 그래서 1차 토론회부터 상당히 거친 질문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박용진 후보는 뭐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를 이제 공격하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토론회에서 이제 이 지사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는 것은 공격을 받는 이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낙연 또 정세균 또 박용진 후보 또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로 연결될지,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말 바꾸기를 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안동을 방문했을 때, 바로 우리 안동이죠. 방문했을 때 지역주의를 좀 조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했고요. 네네. 정세균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형수 욕설, 또 여배우와 스캔들을 또 꼬집었거든요. 이 난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럼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하느냐, 이 발언을 해서 그 여진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지 논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그 논란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바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찰떡케미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찰떡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만큼 이 경선 이전부터 추미애 전 장관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뭐 교감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그만큼 이 예비 경선 내내 물론 이제 바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사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 바로 화답을 한 걸 보면 네. 두 사람 간에 분명히 이제 교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또는 그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 장관의 속내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걸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뭐 짐작하기가 뭐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와 추 전 장관 사이에 일종의 교감 또 연대 의식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선 이전에는 경선 일정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지사에게 또 힘을 실어줬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세균, 이낙연, 또 양승조 후보들은 반대해요.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추미애 후보는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후보들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잘 음. 다듬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조금 전에 강지혜 아나운서가 정말 예리한 용어를 또 발견해내셨네요. 찰떡궁합이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요. 이 네. 대통령 지지층에서 후보 선호도는 어떻게 좀 갈리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른바 이 친문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가까운, 절반은 살짝 조금 넘죠. 50.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조사인데요. 네. 또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이죠.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49.4%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은 좀 더 핵심 지지층,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문 지지층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아직까지도 반 이재명 연대를 한다. 또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면접단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층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견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재 아나운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상당히 좀 볼만하지 않을까 흥미진진해지는데 예비 경선 때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시도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6명의 후보가 가려지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 또는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첫 번째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을 좀 역전시켜 보겠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나마 2위나 3위 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좀 지지 기반을 확대해 보겠다.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역시 또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경쟁력의 파급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예비 경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 본경선으로 넘어가서 6명으로 가려지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니까 그 전에 대체로 한 8월 중순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이런 구도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호남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정세균이거든요. 네. 적어도 8월 중순쯤 가면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단일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호남 지역 기반을 한 사람이 단일 후보가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결선 투표까지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9월 달 초순에 치러지는 이 첫 본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면 또 나머지 5명의 지지가 또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쯤 가면 그래도 이낙연, 정세균 두 인물의 단일화는 시도될 가능성이 당장은 힘들고 컷오프가 지나고 8월 그렇죠. 중순 이후 되면 그때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생 투어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최근 지역별 지지율은 변화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전도 방문하고 충청 대망론도 이야기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나고 참 네. 거침없는 행보인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자기 대선 후보 지지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이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역도 30%대, 경기 인천도 한 30%대의 지지율, 다자대결 구도에서요. 그 다음에 충청도도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30%대, 대구 경북에서도 뭐 충청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30%대, 부울경도 30%대.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호남 지지율이 좀 높을 때 더 높여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 또 탈원전 이야기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점령군 이야기,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호남 지지율은 대체로 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 3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호남은 이번 조사를 보면 한 15.5%, 다른 지역의 절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호남의 지지층을 좀 얻는 게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을 좀 확충할 수 있을 때, 외연을 확장했을 때 윤 전 총장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면은 뭐 반문 정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네. 이제 또 확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또 2030 MZ 세대로부터 더 지지율을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보수 성향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네. 뭐 호남 지지율도 그렇고 네. 조금 중도층이나 MZ 세대의 외연 확장이 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행보에 따라서 지지율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안 하나를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걱정인데,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더 연장이 됐죠. 네. 국민 여론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이 컸었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5일 날 1240명 이후에 1212명, 이 확진자 숫자가 최대거든요.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숫자가 나왔는데, 안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참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10명 중 7명 이상, 71.6%는 일주일 연장이 필요하다. 일주일 연장만으로는 또 부족하다. 이런 응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정말 줄어들어서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면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죠. 방역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적 여론은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